2025년도 4회 실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사업장 등록이라는 메뉴가 간접적으로 주어진 셈이고요. 자, 회사 정보 등록에 들어가서 사업장 등록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회사 본사 사업장은 해당 회사의 본점 사업장이며 종목은 레저용품이다. 자, 회사 본사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밑에 본점 여부 여로 되어 있죠. 따라서 본점이 맞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레저용품. 자, 올바른 설명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두 번째 인천 지점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업종 코드는 36 모시기 제조업이다. 이거는 신고 관련 사항에 보시면 주업종 코드 36 모시기 제조업으로 잘 되어 있죠. 다시 기본 등록상으로 와보시면은 이게 원천징수랑 관련 내용이 제일 밑에 있는데요. 반기간이라 월별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세 번째, 대구 지점 사업장. 자, 대구 지점을 클릭해 주시고, 지방세 신고지 행정동은 동구청이다. 자, 이거 신고 관련 사항 보시면은, 자, 지방세 신고시 행정동은 동구청. 자, 맞고요.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는 기본 등록사항 가보시면은, 자, 관할세무서 동대구라고 되어 있죠. 또한 기업 연날일은 05년 1월 9일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05년 1월 9일이 맞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자, 다음 마지막 강원 지점. 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사업자 단위가 신고시 주 총괄납부 사업장을 신고한다. 자, 이런 식으로 주사업장 등록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은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회사 본사 안에는 자, 종사업장이 회사 본사랑 인천이랑 대구랑 자, 이 사업장들을 종사업장으로 해가지고 회사 본사에서 주된 사업장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자, 강호는 자, 그냥 자기 자신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주된 사업장이 맞죠? 자기 자신만 하더라도 따라서 4번도 올바른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됐고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려 자, 부서 등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번의 영업부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이다. 자, 부서 코드를 보시면은 2,000번의 영업부 코드, 영업부가 코드가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사용 종료일은 2025년 3월 31일이 맞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장을 줬네요. 사업장 중에서 강원 지점, 자, 4,000번의 자, 강원 지점,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 현재 모두 사용 중이다. 그죠? 사용기간 만료되지 않고 현재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부서들이 되겠습니다. 6,000번 연구 부문에 속한 부서는 모두 현재 사용 중이다. 자, 부문을 쭉 보시면은 연구 부문 자,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자, 현재 모두 사용 중이냐? 아니죠. 2025년 현재 요거는 사용기간이 만료가 돼서 자, 연구개발부라는 부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8,100번 육성부. 자, 8,100번 육성부. 마지막 끝나요. 그죠? 자, 육성 부문에 속한 부서이다. 8,000번 육성 부문이 맞고요. 적용 사용 시장일은 2021년 1월 2일이 맞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틀린 거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다음 문제. 인사급여 기준에 설정한 설정을 확인했을 때 올바르게 설정한 보기 내용은 몇 개인가?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인사급여 관리로 넘어와서 자, 기초환경 설정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직 비과세를 적용할 직종으로 002번 생산직, 003 연구직 직종이 등록되어 있다. 요거는 코드 설정을 겁나 보시면은 자, 직종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시지가 있는데요. 생산직 비과세를 적용하는 직종을 선택하세요. 자, 생산직 비과세를 어디 적용할 거냐? 002번 생산직과 003번 연구직이 맞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다음 두 번째. 회사 월일수 산정 기준은 당월일이다. 자, 보시면은 월일수 산정은 당월일로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당월일하고 그다음에
한 달 정상일인데 둘이 차이가 뭐예요? 당월일은 달력상의 날짜. 예를 들어 6월이면 30일, 7월이면 31일 이렇게 달력상의 날짜를 한 달로 한다는 것이고 한 달 정상일은 회사가 위에서 정한 한 달 정상일 여기 이 회사는 30일이네요. 요걸로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당월 1로 돼 있죠. 그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30일이다? 아니죠. 자, 달력상 7월은 3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자, 요거 당월일은 맞지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C번 입사자의 경우 급여 계산 시 25일 초과 근무 시 급여를 월할 지급한다. 입사자 급여 계산은 월 1로 돼 있죠. 자, 우리 입사자나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 보통은 한 달 다 채울 수 있지만 한 달을 다 못 채울 확률이 높죠. 중간에 들어오거나 중간에 나가거나. 그래서 이 기준이 필요한 건데 자,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월은 뭐예요? 그 달에 하루치만 일을 했어도 한 달 월급 다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자, 꼼꼼히 따져가지고 일한 날짜만큼만 급여를 준다는 것이죠. 반면에 월일은 자, 얘는 기준일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일수 이상 일하면 한 달치를 다 주고 월이죠. 그 다음에 기준일수 미만이면 일한 날짜만큼만 일이죠. 그렇게 둘로 나누는 방법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자, 지금은 월 1로 되어 있고요. 기준일수가 25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 25일을 추가해서 근무하면은 한 달치 월급을 다 준다. 따라서 월할이라는 개념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D번 건강보험정산 코드로 S11 건강보험정산 코드가 설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은 집계 항목 탭을 클릭해 보시면은 자, 건강보험정산 코드가 있는데요. S11 건강보험정산이 맞다라는 얘기다라는. 따라서 올바른 내용은 A, C, D. 따라서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3개가 되겠고요. 4번 상회사는 2025년 7월 800번 과장에 직급의 호봉을 아래 보기없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자, 호봉 얘기가 나오면 호봉 테이블 등록이죠. 호봉 등록 완료하고 호봉의 확인 시 6호봉 기준의 호봉 합계는 얼마인가? 자, 기본급 초기치는 330만원, 증가액은 10만원씩, 급보성 초기치 역시 증가액 15,000원씩, 연장수당 초기치가 있고 증가액 만원씩. 자, 그 다음에 정률 인상을 먼저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연장수당에 대해서만 정액 인상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괄 등록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는 호봉 테이블 등록이 되겠습니다. 호봉이 아니라 호봉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800번 과장에 이렇게 호봉 이력을 새롭게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적용 종료 원호를 입력하고 싶어도 입력 자체가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적용 시작 연호를 입력하면은 종료 연호는 자동으로 기입이 되겠습니다. 자, 2025년 07월. 네. 그러면 6월까지는 이렇게 종료가 됐죠. 자, 새롭게 하겠고요. 자, 여기서 일괄 등록 버튼을 겁나 눌러가지고, 자, 기본급부터 천천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0만원, 증가액은 10만원씩, 그 다음에 급포수당 초기치는 15만원, 증가액은 15,000원씩. 자,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자, 연장수당 초기치 10만원. 근데, 공 3개를 치기가 귀찮잖아요. 공 3개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공 3개가 나와요. 자, 증가액이 만원인데, 저는 10 하고 플러스. 네, 이렇게 하면은 공 3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적용. 그 다음에 일괄 인상을 하는데, 일단 정률. 자, 기본급 5.5. 자, 0.055가 아니라 그냥 5.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스성도 마찬가지로 2.3%에서 뭐 0.0 이상 이게 아니라 2.3%. 이렇게 해주시고 정률 적용 버튼 먼저 누를게요. 짠. 그 다음에 1권 이상 한 번 더 해야죠. 자, 이번에는 정액 인상인데 연장수당에 대해서 3,000원 이렇게. 자, 역시 정액 적용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6호봉 기준으로. 자, 4392175. 자, 따라서 정답은 4392175. 4번이 되겠습니다. 되고, 남문제 2015년 기준 급여지급 공제항목 설정을 확인하고 급여는 옳지 않은 것은 기준은 변경하면 안 되겠죠.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종 수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지급공제 항목 설정을 확인해라. 말 그대로 지급공제 항목 등록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급여 구분은 세금이나 4대 보험 등등 빼는 거를 공제라 그러죠. 자,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다. 기독년들은 2025년 기준으로 조회를 해줘야 되겠고요. 자, 이 메뉴에 오시면 무조건 마감 취소를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ERP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당연히 암호를 걸어놓으면 못 풀겠죠. 그래서 암호는 항상 입력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자, 옳지 않은 건데요. P10 연장근로수당. 자, 월정급에 제외가 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공공이 생산직 지점 때 책정김에 월급 곱하기 0.1로 지급한다. 자, 지금 사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생산직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계산식이 달라지죠? 따라서 사무직일 때는 맞지만 생산직일 때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 직무활용 보상금은 분류 여부가 제외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 분류 여부 제외 조건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진형과 장기형. 자, 우리 제외 조건이라는 거는 이 직무별명 보상금을 주지 않는, 즉 제외되는 사원들을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 코드 사원별로 되어 있는데, 자, 제외 코드는 오진형, 그 다음에 장기형 이렇게 두 분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사원들에 대해서 100만 원씩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감면 여부 역시 부로 잘 되어 있습니다. P30 근속수당 클릭해 주시고요. 자, 7년 땡땡 개월 땡땡일. 저 7년 1개월이면 55,000원을 자, 금액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퇴사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 여기 입퇴사정에 보시면은 퇴사자를 미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50번의 식대 보조비. 자, 2100번 국내 영업부. 자, 여기도 제외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안 주는 사람들을 밑에 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외하는 사람들. 자, 국내 영업부와 해외 영업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안 주겠다. 요 두 부서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P55번의 영업적 준비. 자, 보시면은 국내 영업부와 해외 영업부 사람들, 즉 방금 전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한테만 지급을 한다. 맞는 설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다음 문제. 6월 기소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확인해라. 자, 지급일자. 우리가 6월달에 열심히 일하면은 어떤 회사는 뭐 7월 1일 주는 회사도 있고 7월 5일날 주는 회사도 있고 뭐 예를 들어 7월 25일 주는 회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급일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지급일자를 등록해 놓은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말 그대로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2025년도 그 다음에 06월달이죠. 06월 손으로 취소되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위에 거는 오른쪽에 급여 구분해 보시면 급여예요. 급여를 언제 주느냐. 자, 6월달 일한 건데 6월 25일날 미리 주고 있죠. 아주 좋은 회사죠. 그 다음에 상여 같은 경우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상여인데요. 상여는 다음 달 10일 7월 10일에 주고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일단 급여의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에 반영된 정보와 일치하는 대상자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에서 직접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여 대상자를 겁나 반영한다. 자, 우리 저기 밑에 가면은 급여 관리에서
사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때그때 매번 뭐 급여를 주는 사람을 입력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급사기원 지급일자 등록에서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자동으로 그거를 받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매번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두 번째,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에 상여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네, 동시 발행이 동시란 얘기는 급여랑 상여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3번, 상여 지급 시 상여 지급 대상 기간은 자, 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모든 시점에 대해서 거의 지급한다. 자, 상여를 클릭해 보시고요. 밑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일괄 등록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자, 직종이 세 가지가 있죠.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자, 다 있나 볼까요? 자, 연구직, 생산직, 그 다음에 사무직. 이렇게 직종이 다 있는 것으로 봐서 자, 모든 직종에 대해서 지급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입사자의 경우 상여 지급 시 자, 상여 지금 클릭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입사자는 자,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할로 지급한다. 즉, 아까 설명드렸지만 일한 날짜만큼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자, 4번도 맞는 설명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7번 다윈사는 주체사업장에 ERP 활용교육 620번 교육평가가 우수사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 총 지급금액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교육평가 A등급 30만원, B등급은 10만원. 와우, 굉장히 좋은 그런 상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자, 이거는 교육 관련된 그 많은 그 메뉴들이 있지만, 뭐 저는 아무 데나 가는데요. 자, 교육평가를 가보겠습니다. 자, 교육명 620번이었죠?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보통은 제일 밑에 있는 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네요. 620번, 이렇게 활용교육. 자, A등급 하나, 둘, 셋. 자, 3명이고요. B등급은 하나, 둘, 셋, 4명. 따라서, 자, 30만원 곱하기 3명이었죠? 그래서 90만원. 그 다음에 10만원 곱하기 4명이었으니까 40만원.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은 정답은 2번에 130만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문제. 8번 당해사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동호회 가입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 동호회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원들한테 잘해주는 것이죠. 다음 중 현재 러닝 동호회 가입자가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퇴사자 제외. 자, 보통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학 능력, 어학 시험 점수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자, 그게 아니더라도 자, 동호회 활동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메뉴는 바로 사원 정보 현황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보통 자격면허, 그 다음에 어학시험 이렇게 나오는데, 동호회도 나올 수 있어요. 전체 사업장이니까 사업장 골라줄 필요 없겠고요. 자, 여기 재직 구분이 있지만, 이걸 쓰지 마시고, 여기 퇴직자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퇴직 제외 버튼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호회가 러닝 동호회밖에 없나요? 자, 다른 데는 조회된 데이터가 아예 없네요. 수용, 없죠? 자, 러닝 동호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회장은, 오진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졌고요. 그 다음에 박윤덕 총무, 이런 식으로 회원들이 있죠. 두 번째, 이준상 사원을 보시면은, 달리기 하다가 살짝 삐져가지고, 자, 탈퇴했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자, 탈퇴를 했죠? 그래서 지금 2025년도 기출이니까, 25년도 기준으로는 이 사람은 회원이 아닌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고! 다음 문제. 9번,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인사정보를 확인해라. 인사정보 등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아주 중요한 그런 메뉴가 되겠죠? 이거는 사원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노유선 사원은, 격리부 사원이네요. 노유선 사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며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장애인 구분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급여 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가 해당으로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엄연의 사원 해외 영업부인데요. 자, 휴직 이력은 휴직 기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눌러보면은,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 내역이 존재를 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급여이체은행은 자, 계좌번호 머시기 이렇게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박상호 사원, 자, 생산부 사원이네요. 60세 이상 부양가족이 한 명 존재한대요. 맞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급여 형태는 시급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다 맞는 설명이 되겠는데요. 자, 마지막 윤태경 총무부 사원인데요. 직급은 대리이다. 윤태경 대리. 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서영락 대리가 아니라 윤태경 대리죠. 그 다음에 학자금 상환 여부. 상환 여부는 맞는데 상환 통지액이 20만 원이죠. 따라서 5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내용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고. 자, 10번 창립기념일. 이런 얘기 나면 근속연수 현황이죠.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에 만 15년 이상 특별 근속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자, 총 수당은 얼마인가? 퇴사자 제외, 미만에서 버리고 모든 경력은 제외한다. 자, 근속 연수 현황입니다. 근속 연수가 아니에요. 근속 연수예요. 전체 사업장이니까 사업장 입력하지 말고요. 자, 분석도 됐고 퇴사자 제외. 그죠? 관뒀는데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준일은 2025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자, 미만일수 버리고 모든 경력은 제외한다. 자, 경력은 제외로 눌러주겠습니다. 자, 15년 넘었으니까 20년 이하로 보면 되겠죠? 자, 일단 6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근무한 사람들 6명, 더 많이 근무한 사람들 3명, 663. 자, 6명, 3명. 따라서 90만원, 120만원, 75만원? 따라서 전부 다 더하시면 285만원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고 11번 당해상의 2025년 7월 기소. 자, 7월달 일했다는 거죠. 7월달 일한 것에 대해서 급여 지급자는 7월 25일에 해당되는 대상자 중에서 이민성 사원 개인정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했는데 자, 휴직 내용을 등록해라. 자, 먼저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자, 보기 보시면은 7월부터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휴직을 했고요. 병가 휴직 지급률 80%, 퇴직 기간은 적용함. 일단은 인사정보 등록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민성 사원을 겁나 찾아야겠다. 자, 이민성 어딨냐? 자, 밑에 이민성 사원 있고요. 재직정보로 가서 자, 휴직 기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자, 시작일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7월 18일까지. 휴직 사유는 F2번 눌러서 자, 200번의 병가 휴직 지급률은 80. 이것도 0.8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80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퇴직 기간 적용 F2번 눌러서 함. 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적용이 되었고요. 다음. 자, 여러분들 모든 설정을 이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메뉴를 닫아주세요. 자, 이거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죠? 만약에 이거를 저장하지 않고 그냥 급여 계산을 한다면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급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공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자, 2025년 07월 되겠습니다. 지급일은 7월 25일이었죠? 급여구나.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엔터 넘겨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총액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상환을 다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체크한 다음에 급여 계산. 클릭. 자, 계산.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밑에 이민성 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휴직 사항이 아마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자, 급여 총액을 클릭할게요. 급여 총액 탭을 클릭하고, 자, 과세를 보시면은 52745,920.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되고, 자, 2025년 7월 기속 확별급여. 확별하게 주나봐요. 지급자는 7월 31일. 7월 달에 일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마지막 날 지급을 해주는구나. 소득을 지급하려 한다. 복지 기준으로 특별급여 지급 요건을 직접 변경하고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해 급여를 계산할 때 지급자의 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특별급여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급 항목이 주어졌고요. 특별급여를 지급해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산식이나 금액이 이렇게 주어졌다. 자, 이거는 지급공제 항목 등록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지급공제 항목 등록을 먼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시 사용직 급여 이념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먼저 설정을 하고 위에서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방금 전에도 휴직 기간 같은 거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직 급여 이념을 계산을 했었죠. 이것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급공제 항목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자, 특별급여였죠. 따라서 특별급여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지급해 주는 거예요. 회사가 지급해 주는 것이죠. 기록은 2025년도 자, 무조건 마감 취소를 해주고요. 암호는 그냥 확인. 자, 특별급여인데요. 자, 지금 분류를 보시면은 무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무분류는 차등 없이 모든 직원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분류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주고자 하는 사람들 입력하는 것이고 제외 조건은 아까 나왔지만 주지 않는 사람들을 입력하는 것이. 근데 지금은 분류를 눌러가지고 자, 주는 사람들을 입력하겠는데요. 직종별로 일단 자동으로 나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거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직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 계산으로 바꾸고요. 여기 책정금의 월급을 클릭하게 되면 F02번이죠. 그게 자동으로 여기 밑에 오게 되고요. 자, 곱하기 우리 곱하기는 별 표시예요. 0.3 30%죠. 그 다음에 적용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은 금액이고 자, 150만 원이 아니라 그 대신에 100만 원 이렇게 변경을 해줬고 연구직을 추가해줘야 돼요. F2번 눌러서 자, 여기 연구직 자, 금액으로 150만 원 주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금액 클릭하고 150만 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메뉴는 꼭 반드시 닫아주세요. 설정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으로 가서 2025년 자, 7월에 특별급여죠. 지급일 눌러서 자, 특별급여 자,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사원 체크한 다음에 역시 급여 계산 자, 급여 계산이 완료가 되었고요. 급여 총액을 역시 보시면 되는데 과세 총액이었죠. 여기 하단에 보시면 17360-380 그래서 자, 정답은 1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되고 13번 자, 본사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전체 사업장이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업장을 고르지 않고 냅두면은 전체 사업장이 돼요. 근데 지금 본사라고 있죠. 회사 본사. 이런 거는 유의해서 반드시 본사 사업장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6월 기속 지급 이번에 대해 이체한 급상률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체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보시면은 급상여가 뭐 이체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거는 급상여 이체 현황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일단 소득 부분은 급상여니까 그냥 냅두시고요. 건드릴 필요가 없죠. 2025년 6월
지급일은 F2번 눌러보시면은, 자, 지급일 2번이라고 있죠? 순번 2번. 자, 무급자 제외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은행 코드 얘기는 없었죠? 자, 사업장은 회사 본사만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전체로 되어 있는데, 이거 회사 본사예요. 1번. 대상자는 모두 13명이다. 하늘을 보시면 총기 13명 맞고요. 총실 지급액은 63370-470입니다. 자, 63370-470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많은 금액의 급생회가 계좌로 이체된 사원은 장명훈이다. 장명훈이 어딨어? 자, 장명훈이 여기. 자, 얼마가 이체됐어요? 600만원. 자, 더 많은 금액이 있느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500만원. 없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우리 명훈이는 뭘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직접 받았죠? 따라서 이체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살짝 치사하게 된 문제지만, 자, 이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좌로 이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보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6월 기소. 김도균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원 단위 금액은 절사. 원 단위 금액은 절사하고 책정금 시급은 원 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한다. 지금 초과 근무 수당이 1유형이랑 2유형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총 연장 근무 시간에 초과 근무 시급을 곱해야 돼요. 150% 가산을 산정하고, 2유형은 심야 근무 시간을 알아야 되겠고요. 초과 근무 시급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00%를 산정한다.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자, 총 연장 근무 시간과 총 심야 근무 시간을 하나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시급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어요. 네, 여기 두 번째, 초과 근무 시급이라는 거는 책정임금의 시급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책정임금 시급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책정임금 시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런 근무 시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책정임금의 시급은 바로 인사, 정보, 등록. 자, 김도균 급여정보를 보시면은, 자, 여기 마지막으로 기획된 그러한 지금 급여 정보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를 가려져 있는데요. 컨트롤 F3을 겁나 힘차게 눌러보자. 자, 아무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확인. 네,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의 연봉, 월급 등등이 나오는데요. 연봉 5,200만원에 월급. 자, 괜찮네요. 자, 시급은 18315. 자, 18315! 이거를 확인하고 닫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임금 시급은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간을 벌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자, 근태 결과 입력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급여관리의 첫 번째 메뉴가 되겠습니다. 근태 결과 입력. 자, 2025년 6월달이죠. 6월달 지급일은 F2번 눌러서 지급일 1번이라고 했어요. 자, 나머지는 엔터로 넘기시면 나오는데요. 자, 김도균. 자, 여기 가장 밑에 보시면 총 연장 금일과 시간이 나와 있고요. 자, 22시간, 22시간 45분, 그 다음에 8시간 15분, 이런 식으로 연장 근무와 심야 근무를 겁나 열심히 한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근데 이렇게 45분, 15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를 시간으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네, 교재에 자세히 적어뒀지만, 자, 일단 요거를 분으로 환산해. 분으로 환산한 다음에 60으로 나누면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22.75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시간 15분. 자, 요거를 분으로 환산한 다음에 역시 나누기 60을 하면은 8.25시간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그렇게 해서 방금 우리가 조회했던 최저시급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시급을 곱해주면은 바로 정답은 4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다음 문제. 당회사는 본사 사업장에 대하여 2분기는 4월부터 6월이죠? 그래서 4월 6에 지급내역중 100번 급여, 2분간 3여 지급내역에 대해서 부서별로 집계하여 금액을 확인하고자 한다. 내역을 확인하고 부서 항목별 금액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땡땡별이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부서별이라든지 직종별, 근무조별 등등등 땡땡별 얘기가 나오면 항목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 자, 2025년 4월부터 2025년 06월까지. 자, 지급구분은 F2번 눌러서 자, 급여와 그 다음에 상여라고 했죠? 두 개 확인. 사업장은 자, 본사 사업장. 본사만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구분은 부서별, 직종별, 기관별, 땡땡별, 땡땡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서별이죠. 조회. 자, 1번부터 총무 공제합계 1호 머시기. 총무를 쭉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공제합계 1호 1710 740 맞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부서 격리부 직무발명 보상금. 자, 격리부인데요. 자, 밑으로 살짝 내려오시면은 직무발명 보상금 600만원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국내 영업부 소득세. 자, 국내 영업부는 여기인데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자, 소득세 5857620. 자,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해외 영업부. 자, 지급 학교가 70546-170. 지급기가 70546-170이기 때문에 올바른 설명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여를 겁나 지급하고 있는데, 자, 보기를 확인하여 7월 기속. 자, 7월달에 열심히 일한 거를 이제 돈을 주려고 하는데, 매일 지급 대상자를 직접 반영 후 급여 계산할 때 해당 지급일의 급여내역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매일 지급 지급일인 일용직 사원 중에서 자, 시급직이면서 총무부서랑 격리부사원을 요거를 일단 추가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일용직 급여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따라서 저기 일용직 관리 있죠? 일용직 관리를 열어가지고 자, 우리 일용직 사원을 추가해가지고 계산할 때는 지급일자 등록이에요.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 자, 2025년 07월 지급일은 F2번 눌러서 매일 지급이죠? 1번 매일 지급. 나머지 자, 부서를 골라줘야 돼요. 자, 부서는 총무부랑 격리부였죠? 이렇게 두 개 확인. 급여 형태는 자, 공공사의 시급이라고 했어요. 확인. 이렇게 하면 생순의 사원부터 대가민즈 사원까지 나오는데요. 전부 다 클릭한 다음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네, 무조건 닫으세요. 설정 끝났죠? 무조건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자, 2025년 07월이고요. 지급일은 방금 전에 매일 지급. 이걸 선택해 주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은 조회가 되고요. 일단 전체 클릭한 다음에 일괄적인 버튼 눌러서 일단 평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을 하는 거예요. 자, 평일 10시간 01000. 자, 10시간이에요. 그다음 평일 체크. 그 다음에 비과세 신고 제외분. 요거는 10,000원 평일만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적용. 네,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언제? 토요일 거를 해줘야죠. 따라서 00400 4시간 토요일은 비과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적용. 네. 자, 해당 지급일자 실제 지급된 금액은 총 3,600 얼마다. 요거는 급여총액 탭을 눌러가지고 저 차인 지급액이에요. 자, 우리 실 지급액을 차인 지급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36440-614. 이거 맞는데요? 자, 근데 대상자 중 박현지 사원만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다.
월 지급액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득세가 나오죠? 자, 심순애 사원 77,000 얼마, 김지연. 자, 공제 다 됐고요. 박현지 사원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고, 김미란. 김유라 사원도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자, 박현지 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원도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총 6명이고, 연장비과세는 총 471만 9,554원 지급이 되었다. 자, 총 6명 맞죠? 6번까지 있으니까. 자, 우리 연장비과세는 여기 금액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겁나 귀찮지만, 자, 하나씩, 한 명씩, 이렇게, 이 사람 빵원이네요? 이렇게. 1824360. 박인희 사원 75,000원 밑으로 내려서, 김미란 없고요. 자, 김유라 90만원, 세갈민수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다 더해보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해당 지급자의 실제 공제된 건강보험은 총 1414900이다. 건강보험 1414900 맞고요. 건강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월 지급액을 또 불러와야겠네요. 자, 심선의 사원부터. 자, 밑에 건강보험 차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하나씩 내리면 354 이렇게, 그 다음에 박현지, 김미란, 김유라, 대갈민주까지 전부 다 건강보험에 금액이 있죠.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마지막 해당 지급일자의 회사 부담금은 총 10901-601이다. 자, 총 회사 부담금은 1901610 맞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급여를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사원이 존재한다. 자, 누가 현금으로 받았냐는 얘기다. 이거는 개인정보를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요. 심순애부터 국민은행 밑으로 툭툭툭툭. 자, 신한, 또 카카오뱅크, 현금. 자, 김미란 사원 현금이죠. 카카오뱅크.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사원도 존재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2025년 7월 기소. 7월달에 일한 건데요. 일용직 급여 작업전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이재훈 사원의 사원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자, 사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지급자 등록제 대상자를 반영해서 요 이재훈 사원을 추가를 해서 급여 계산을 했을 때 실제 지급된 금액의 종합 계산 얼마인가? 자, 보기를 보시면은 요 사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고요. 요거를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용직 사원 등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자, 다음 코드는 1026. 이름은 이세문. 입사일자 2025년 07월 07일 주민등록번호.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는 정확하게 입력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요. 그래도 똑같이 입력을 해주고요. 대충. 그 다음에 부서는 생산부. 자, 돋보기 클릭해서 생산부. F2번 눌러도 되고요. 돋보기 버튼 눌러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급여 형태는 시급. 돋보기 눌러서 시급. 이런 식으로. 자, 급여와 시간단가. 자, 급여랑 시간단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36140. 생산직 비과세 적용함. 그 다음에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네, 이렇게 해서 이재문 사원에 대한 사항들을 등록했고요. 자, 무조건 닫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지급자 등록. 기속은 2025년 07월. 지급일은, 자, F2번 눌러가지고, 일정 기간 지급으로 문제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조회를 쭉 해보면은, 지금 이재문 사원이 여기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따라서, 체크한 다음에, 컴마이 추가. 네, 이런 식으로 이재문 사원이 추가가 됐어요.
하고 무조건 닫으세요. 하고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2025년 07월 F2번 일정 기간 지급으로 주어졌었죠? 자, 전부 다 체크한 다음에 일괄 적용. 자, 평일 10시간 01000. 그 다음에 평일 다음날에 체크한 다음에 비과세 신고제입은 12,000원. 네, 이렇게 하고 적용 확인. 네, 일괄 적용됐고요. 자, 급여 총액 탭을 클릭할게요. 자, 우리 실질 지급액은 차인 지급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7151-700이 정답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바로 정답은 4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8번 당회사의 회사 본사 사업장. 이것도 역시 본사를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과세, 비과세 또는 지급공제 총액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연간 급여 현황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해당 기간에 과세, 비과세 총액으로 그러나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급여 관리에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 연간 급여 현황이라고 있어요. 자, 2분기는 2025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죠. 자, 분류 기준은 과세, 비과세. 이렇게 사업장은 회사 본사만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부담금 포함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합계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계가 있는데요. 자, 바로 과세 총액 249-708-780. 그 다음에 비과세 총액은 자 50-658-660 해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그리고 19번 당연히 퇴직금 산정운영 퇴직기준 설정을 확인할 때 올바르게 설정한 보기 내용은 몇 개인가? 자, 이거는 퇴직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퇴직 정상관리 퇴직 기준 설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부 기준은 적용 안함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평균임금 선정 시 기간 선정 시 전월 기준으로 되어 있죠? 1번 틀린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A는 틀렸고요. 자, 임원 누진만 적용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금속 누진이랑 임원 누진 두 가지가 있는데 임원 누진만 적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감 취소 버튼 무조건 눌러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자, 누진 적용을 클릭해 볼게요. 자, 금속 누진은 없어요. 임원 누진. 자, 적용용 001의 기간 맞아요. 적용 방식은 가산율이 아니라 가산일수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가산율이 아니죠. 그래서 B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C번. 비과세 항목은 퇴직금 계산 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C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속일 수익 퇴사일을 포함한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퇴사일 포함은 되지만 자, 올바른 내용이 아니죠. 마지막 D번. 퇴직금 계산식은 1할로 설정되어 있다. 자, 퇴직금 보시면은 평균임금 곱하기 30분 해서 365분의 근무 일수로 1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체성 코드. 연체성 코드는 여기 나와 있는데 P60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 P80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올바른 얘기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20번. 자, 7월 25일 날 본사 사업장에 김민수 사원이 개인 사유로 중도정산을 신청하였대요. 보기에 따라서 퇴직 기준과 대상자를 직접 반영하여 퇴직 정산 작업을 진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나머지는 등 프로그램 등록 기준에 따른다. 일단 이 평균임금 계산식이랑 지급 항목 설정 요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 기준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일단은 무조건 마감 취소를 해주시고요. 일단 기본 설정을 겁나게 클릭해가지고 평균임금 계산식을 1평균임금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네, 그 다음에는 지급 항목 설정인데요. 일단은 헷갈리지 않도록 하려면은 다 클릭해서 지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씩 기본급, 그 다음에 영업촉진비와 상여까지
여기까지 들어가네요. 자, 확인 누른 다음에 우리 항상 어떤 설정을 하든지 간에 모든 설정이 끝난다면 닫는다. 그 다음에 퇴직금 산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귀속은 2025년도 이렇게 사업장은 본사로 주어졌었죠. 따라서 본사로 놓고요. 자, 중도정산이 맞아요. 조회하면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왜? 아직 내가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상자 선정을 눌러서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속연월은 2025년 07월, 퇴직 기준은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또 2025년 똑같이 7월 25일. 자, 사운코드는 겁나 돋보기 클릭해가지고 어딨어. 자, 김민재 들어와. 확인.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불러왔고, 자, 급여 정보 와서 여기서 퇴직금 계산 살포시 눌러서 확인.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정산 시 누진이 적용되지 않았고, 자, 이거는 요 화살표 위로 쭉 올라와 보시면은 누진이 되지 않았어요. 누진이 적용되지 않았고, 산정된 급여. 자, 11880-810? 아니죠. 17283-870. 자, 이렇게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중도정산 시 퇴직금. 자, 119 머시기다. 자, 퇴직금 119-027-020. 자, 맞는 설명이고요. 퇴직금 계산 내에 지급된 상여금. 자, 이거는 상여 연차 지급 내역. 자, 상여금이 있는데요. 합계가 11880-820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1, 2번 다 틀렸고요. 3번, 중도정산 시 근속기간은 17년 9개월 23일이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겠네요. 자, 여기 근속기간은 17년 9개월 23일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근무일수는 89일이다. 자, 요거는 최근 근무일수를 말하는 건데, 자, 요 급여 지급 내역 탭에 가시면은 근무일수 89일이 아니라 91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실제 지급된 금액은 116-342-900이다. 이 차인 지급액이 116-342-900이 이제 빼고 세금 빼고 실제 지급한 금액인데 이건 맞네요. 네, 이건 맞지만 뭔가 틀린 내용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가 이제 올바른 내용이 되겠네요. 평균 임금은 570이다. 자, 정산 내용 다시 한번 이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570 맞고요. 퇴직금 계산 기간 내에 지급한 연차수당. 자, 아까 전에 상여는 있었지만 연차수당은 따로 없었죠. 연차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올바른 내용은 4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21번 6월 기속의 전표를 생성하고 처리 결과 결정과목별 금액 확인 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요거이 전표 자, 집계 및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전표 관리에서 전표 집계 및 생성. 자, 사용지 급여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 자, 06월 되시겠습니다. 아이고, 회계 단위는 자, 본사료 강원 지점 갖다 버리시고요. 자, 본사 결의일자는 자, 6월 30일 작성자는 장미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집계사업장은 본사랑 그 다음에 인사 1급 인천 지점 이렇게 두 개네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인사 본사랑 인천 지점 이렇게 있죠. 자, 급여랑 상여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해서 잘 거시기를 했고요. 자, 네,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됐죠. 여기서 전표 생성 버튼을 겁나게 눌러가지고 전표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전표 처리 결과 조회 버튼. 네! 자, 올바르지 않은 것 일단 직원 급여
자, 235, 494-820 맞고요. 미세급 세금. 자, 293-484-880 맞고요. 당사예금 2689889인가요?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병상용구역이 2200만원 맞다란 얘기다. 자, 싹싹김치. 다음 문제. 구별 기준으로 인사급여 설정을 직접 확인하여 변경한 뒤. 예전에는 그냥 뭔가를 계산해라, 바로 계산해라라고 했다면 지금은 뭔가 설정을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인사급 확인 설정을 변경하고 본사 사업장에 원체 대신 코드를 추가 시 불로소 구분에 총 지급과 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15번 뭐시기는 이렇게 설정한다. 일단은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학년 설정에서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 일단 원천된 신고 유형 사업자 단위 과세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분점 일괄 신고 자 1번으로 컴마리 바꿔줘라. 그 다음에 이행상시고 집계 방식 자 이거 귀속 연할로 되어 있는데 귀속이랑 지급 연할 둘 다 일치해야 되는 것으로 검날을 바꿔줬고요. 일단 설정이 끝났으면 무조건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관리에서 자 원천징수 이행사원 신고서 자 들어와서 자 2025년이죠. 신고 사업장은 어디래요? 자 본사죠? 더블 클릭 자 신고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속 연할 2025년 02월 지급 연할은 2025년 역시 06월이네요. 자, 소득 처분 됐고 지출자는 7월 10일 자동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조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새로 선언합니다. 확인. 자, 저는 미환급세액 이런 얘기 따로 없죠? 자, 매월징수분 전체로 잘 되어 있고 연말정산 소득세, 농수세 반영. 자, 요거는 미적용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적용. 네, 이렇게 자, 계산이 되어 있고요. 자, 총 지급액과 거시기는 무엇인가? 겁나 내려오면은 소득자 총 지급한 건 138351640 소득세 등은 5294260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준으로 당연히 지방소득세 특별신고, 특별징수명세 신고서를 생성했을 때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 혹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 보기에서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이 메뉴에서 자 지방소득세 등등등을 귀속 연월로 바꿔줘라. 자 이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와서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 자 지방소득세 등등 자 요거를 자 귀속 연월로 더블 클릭해서 귀속 연월 1번이네요. 1번 자 설정 닫았죠? 무조건 닫으세요. 닫고 이게 설정했던 게 연결이 안 되는 수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닫아주셔야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 납부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채널 처음 풀어보신다면은 좀 생성기 많이 나온다라고 특히 2급 따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우리 ERP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나오는 메뉴가 똑같이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70점은 아주 쉽게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해요. 자, 제출자는 어차피 바꿔봐야 지가 나중에 이상한 걸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신고통해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검날이 눌러가지고 단위사업장 맞고요. 매월 신고 맞고 신고사업장 자, 빵빵빵 전체 자, 신고 부분은 됐고 정기 귀속연할 6월 지급연할 6월 2025년도 6월 2025년도 6월 지출일자는 7월 10일 다음 달 10일이죠. 그 다음에 급여지급자는 6월 30일로 잘 되어 있네요. 희한하게 네, 신고서 생성
자, 계속근무자 연말정산 환급액 반영 기준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미적용이라고 문제 나와 있어요. 미적용. 조회된 데이터가 따로 없대요. 왜? 제출 일자가 2025년도이기 때문이죠. 대충 하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자, 이거를 조회 버튼 눌러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징수 및 조정 명세서 들어오셔가지고요. 소득 구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줘! 이자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죠. 혹시 바꿨는데 금액이 안 나온다 그러면 왼쪽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자, 고사입니다. 바로 여기인데, 자, 제가 문제를 한번 쓱 보니까 산출세액으로 했는데 문제 자체에는 과세표준이 나왔지만 지문이 산출세액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겁나 골 때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박용덕 80160 맞는 것이고요. 이수희 자, 208770 맞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조선우 자, 조선우 사원 자, 39110 틀렸죠? 186280이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최현주 자, 73070 네,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됐고 다음은 24번 두 개 남았습니다. 퇴직 추계 총액 기준으로 자 40%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치를 설정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 코드를 직접 등록하고 퇴직금 추계액을 겁나게 계산했을 때 추계액은 추정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 방에 관뒀을 때 퇴직금이 얼마나 추정 계산되느냐. 자, 회사에서 설정할 수 있는 퇴직금 충당부치는 요거의 40%로 이제 하라 그랬죠? 얼마인가? 자, 추계 코드명 2025년 퇴직금 추계이죠? 자, 퇴직금 추계 여기 겁나 들어가지고 자, 추계 코드 자, 2025년 없죠? 내가 추계 코드를 겁나리 여기다가 만들어준다. 자, 2025 한 다음에 크크크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하겠습니다. 자, 기준연도는 2025년도 공유 요런 거는 정확하게 해줘야겠죠? 자, 대상 사업장 어디냐? 본사와 대구의 사원. 자, 본사와 대구의 사원이다라는 얘기다. 확인. 자, 추계코드 다시 누르면은 크크크 들어있어요. 아주 잘 들어있죠? 자, 여기 제일 밑에 자, 쭉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퇴직금 추계액이 114585030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다가 40%를 겁나 곱해서 끼면은 자, 바로 자, 458342010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1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본사 사업장에 대해서 수당별 지급공제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2020년 상반기 동안 C방 소득세가 가장 적게 공제된 사원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수당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세금을 많이 냈다 적게 냈다 그런 표현이 나오면 수당별 연간급여 현황 상반기니까 2025년 01월부터 2025년 06월까지 되겠죠? 수당 코드는 C방 소득세 텍스니까 T에 여기 있을 거예요. T10 C방 소득세 자, 사업장은 본사 사업장 되고 자, 요 합계 내역을 보시면 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가장 적은 날 박용덕 23만 얼마 이준상 금상이 21만 8천원 정명훈이 명훈이 들어가 장명훈이 60 얼마 오케이 많고요. 최현주 21만 6천원 자, 아까 21만 8천원이 있었지만 21만 6천원이 더 적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최현주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이렇게 해서 25년도 4회차 실물 한번 풀어봤는데요. 크게 어려운 부분 없어요. 이 정도는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처음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한 3, 4회차 정도만 풀어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